여러분, 갑자기 노래가 나오셔서 좀 당황하셨죠? 네. 좀 이제 제가 마지막이고 하니까 여러분 좀 졸리실 것 같아서 노래 하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이 노래 이름 다 아시죠?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전 테드엑스 와브의 마지막 연사 그러면서 거위의 꿈을 부른 인순이와 이름이 비슷한 김인수라고 합니다. 거위의 꿈, 그리고 또 아까 이규호 오가나이저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할 얘기는 조금은 진부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맞다면 얘라고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꿈이 있어서 꿈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할까요? 맞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뭐 요즘 뜨는 힐링 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개발서 이런 데 봐도 꿈을 찾고 찾아가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꿈이 좀 우리에게 갖기 힘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꿈에 가지고 있는 환상을 한꺼번씩 벗겨나보도록 하죠. 저 일단 그럼 꿈을 갖기 힘든 이유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갖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 키가 몇인지도 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한 가지씩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쓴다든지,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잘 친다든지, 아니면 그놈의 롤을 좋아하고 롤을 잘한다든지.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잘한다고 한 것과 좋아한다고 한 것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롤을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신다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했자 진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하는 걸까요? 아니,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봤자 순수한 학문 그 자체로서의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도 다 그런 적 있잖아요. 30분씩 1시간씩 안 풀리던 문제를 엄청 고민하고 있다가 딱 풀렸을 때 그때 그 오는 희열을 좋아하는 것 뿐이고, 또 수학을 잘한다고 해봤자 뭐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올 정도가 아니라 단지 고등학교 수준의 심화 문제, 뭐 센 시스템 정도를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수학을 대체 왜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게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곧 수능 봐요. 여러분도 곧 수능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고3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수능 대학에 가는 것에 워낙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죠. 제가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고 난 왠지 피겨를 좀 잘할 것 같은데? 난 피겨가 재밌더라.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세상의 직업은 수만 가지고 이 직업들이 요구하는 재능과 능력 또한 수만 가지인데 학교에서는 끼케봤자 20가지밖에 넘지 않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과목을 가르쳐 놓고 네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꿈으로 삼으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갖기 힘든 꿈 꼭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꿈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가리니까 보이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까지 꿈이 변하지 않고 그 꿈을 쫓아갔다 있으면 손. 없어요? 그렇네요. 봐봐요. 꿈은 변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꿈은 변하는 걸까요? 저는 꿈을 변하지 않은 이유를, 꿈이 변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우리의 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에 우리의 모습을 많이 투영시킬 수 없는 거죠.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크게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제 꿈은 과학자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학자 꿈꾸신 분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과학자 정말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학자를 꿈꿨던 이유는 제가 과학을 정말 좋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를 꿈꿨던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학교에서 읽으라고 추천해주는 책은 위인전, 그리고 부모님이 권장 도서라면 사주는 책은 Y 시리즈, 그 있잖아요, 유명한 책 Y 시리즈. 그렇게 집에 책꽂이에 Y 시리즈랑 위인전이 많이 꽂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위인전을 읽으면서 과학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가고 Y 시리즈를 읽으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자를 꿈꾸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쯤 제 꿈은 과학대에서 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바로 의사이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죠. 그 딱 의학 드라마 한 번씩 다들 보셨죠? 그 의학 드라마에 나오면 딱 의사의 멋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딱 흰 가운을 펄럭이면서 딱 병원 복도를 활보하거나 아니면 메스 이런 좀 의학 음악을 외치면서 중태에 빠진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실한 직장인으로서의 의사의 모습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의사에 대한 꿈을 한껏 부풀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몰랐어요. 의사에게도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요. 의사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1위인 직업이란 걸요. 그 환자와 업무의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직업이라는 것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2가지의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의사의 꿈도 접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께서 이런 의사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 부작용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됐다는 것과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본 기말고사에서 중학교에서 1등부터 400등까지 400명 아이들을 쭉 줄 세우는 그 교육 시스템을 보고서 그 의사의 꿈을 접고 조금은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했을 때 교육부 장관의 꿈을 꾸게 됩니다. 딱 이 마인드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었을까? 내가 이따위 썩은 교육 좀 바꿔보겠어. 딱 중2병이잖아요. 그 중2병 딱 그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터무니없는 교육부 장관의 꿈을 꾸면서 3년 동안 교육 관련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면서 한 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제도 그런 제도를 바꾸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며 한 사람에게 무리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육부 장관의 꿈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제 3가지 꿈 중엔 제가 정말 많이 반영된 꿈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과학자를 꿈꿨던 이유는 제가 과학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Y 시리즈와 위인전 때문이었고 제가 의사를 꿈꿨던 이유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고 제가 교육부 장관을 꿈꿨던 이유도 제가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정말 강한 바꾸고 싶겠던 그런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사춘기 중학생의 반항심 때문에 바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꿈은 우리 자신을 많이 투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우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꿈을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걸까요? 꿈을 가질 필요도 없고 꿈을 갖기도 힘드니까 인생을 하루하루를 목표 없이 살아가라고 말하려고 올라온 걸까요? 그럼 좀 너무하잖아요. TEDx 와보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딱 말하고 끝내버리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말은 꿈을 갖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꿈을 갖기 힘든 이유가 꿈에 저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꿈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4대 성인 중 한 명,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셨고, 그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라고 적혀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해놓고서 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얘기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진짜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렵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저것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겠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재밌을 것 같아?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전부 다 해보고, 가장 제가 재밌을 것 같은 일, 가장 자기한테 맞는 일, 그런 걸 선택하는 거,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에요. 수능 봐야 되잖아요. 언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재밌다는 일을 해서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합니까? 그렇게 수능 포기하고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찾겠어 이렇게 패기롭게 정말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못 찾거나 아니면 찾았는데 대학 교육이 필요하면 인생이 꼬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이것저것 전부 해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간접 체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적성검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혹시 이봉길 선생님 오셨나요? 안 오신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사실 적성검사도 좀 좋은데 그렇게 적성검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간이 있고 이 수십억 명의 인간이 모두 개개인이 다른데 적성검사는 이 수십억 명의 인간을 단 몇 가지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적성검사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의 습관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많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또다시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이 TEDx 와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았고 제 습관들을 좀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슨 말에도 상처를 안 받는 그냥 강철 메탈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강철 메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리플 A형이라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는데 그 상처에서 금방 회복돼서 그렇게 강철 메탈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강철 메탈.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의지 발에 끈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을 정말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간인 줄만 알았지만 물론 그런 모습도 많지만 가끔 제가 정말 집중력을 발휘한 일에는 좀 좋은 빠른 효율을 보이며 빠르게 일 처리한 저의 모습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강연이 끝나면 곧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핸드폰 꺼내서 액션 퍼즐 패밀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오늘 자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약간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다 되뇌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들을 비슷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은 여러분의 습관들을 분류해서 거기서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지만 무대 내력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인생 한 분기점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80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꿈을 갖고 있지 않고의 여부는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꿈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찾으세요. 꿈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미래에 투영된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